자, 안녕하세요. 홍반기입니다. 오늘은 동양 철학 중에 성명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제가 유튜브에 성명학을 올리게 된 것은 요즘에 보면 이름을 이쁜 이름을 선호해서 어른을 보고 방울아 방울아 이렇게 부르고 앵두야 앵두야 부르는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. 그런 이름은 잘못 지은 이름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 성명학, 오행, 상극작용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아시고 참고해서 이름을 장명가한테 지을 때 이쁘다고 무조건 짓지 마시고 이 핵수라든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관계를 반드시 알아서 이름을 짓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오행이 우리가 어떠냐? 목이 있죠. 위에 목, 화, 토, 금, 수 이렇게 그래 목화가 서로 상생을 합니다. 하, 토가 상생을 하죠. 토, 금 상생, 금수 이렇게 상생을 해요. 수목 이렇게 상생을 합니다. 만약 한 칸을 건너서 목토 이러면 그걸 합니다. 토수 이러면 그걸 합니다. 수화 수가 불을 꺼버리잖아요. 그걸 합니다.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. 그걸 하는 거는. 그리고 여기 보면 파제, 목이 파제, 형제운 친구는 파제라 했죠. 깨어질 판다 이거. 이게 목이 많으면 안 좋다는 거죠. 이 이름을 지을 때도. 그리고 여기서 하는 정신, 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자 토는 재물을 의미합니다. 재물. 그리고 여기서 뭐를 기점으로 했을 때, 목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토는 재물이다. 이런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금은 명예죠. 명예, 금. 그러니까 그 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. 학문. 그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핵수를 봤을 때 1핵은 비견, 2핵은 겁재, 3핵은 식신, 4핵은 상간, 5핵은 편재, 6핵은 정재, 7핵은 평간, 7핵은 평간이네. 평간, 8핵은 정간, 9핵은 편인, 이제 10핵은 정인 이런 식으로 핵수를 이렇게 합니다. 그랬을 때 자, 식신이다. 식신이 3핵이죠. 식신이다. 이랬을 때 식신은 여자의 입장에서 자식이 됩니다. 자식. 이게 식상이랍니다. 식상간을 자식, 이 기술, 재능, 상간이 발달됐다. 그러면 언변이 좋다. 예능기에 뛰어나다. 예지력이 뛰어나다. 이거는 상간입니다. 이 정신계통이죠. 정신. 이래서 이걸 창조합니다. 그 다음에 편재정제다. 그런데 편재, 오의 편재다. 이런 편재는 남녀 모두 다 아버지를 만든 말, 아버지. 그리고 재물도 되죠. 재물. 정제다.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,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다. 내 와이프죠. 와이프. 정제. 그리고 이 편재 정제는 재물을 상징한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정관, 평관, 정관. 평관, 정관이 있다. 이거는 명예입니다. 명예. 평관, 정관. 평관, 정관이 있어야 공기업이나 공무원, 직장에 이런 데 취직할 수 있죠. 나는 평관, 정관이 없어요. 그러면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이나 이런 데서 정관, 평관이 왔을 때 시험을 쳤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겠죠. 그 명예운입니다. 그런데 이 평관이나 정관이나 이런 건 여자인데는 남편입니다. 남편. 간. 이 극하는 게 여자를 극하는 이 간이란 거는 금금목해서 극하잖아요. 극하면 이게 남편이 됩니다. 여자인데는. 남자가 여자를 극한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뭐냐면 자식을 놓으면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. 그래서 간으로 봅니다. 그리고
남자인데는 자녀가 이 간입니다. 자녀가 남자인데 극한다고 보거든요. 왜 그러냐? 아니 자식이 생겼다. 자식이 생겼다고 함부로 어디 가서 이거 뭐 돈도 쓸 수도 없고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이래서 이 간은 이 남자인데는 자식으로 본다. 이렇게 그래 명예입니다. 명예. 그러니까 공기업, 공무원, 직장에 이런데 승진을 하려고 간운이 있어야 된다. 간운이 있어야 그래 정가 평간을 말합니다. 자, 학문의 공부를 이 사람이 석사, 박사를 할 수 있냐? 공부에 운이 있느냐? 이때는 이 정인 편인을 봅니다. 편인, 정인. 이런데 수가 수생목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목을 기준으로 해서 수생목일 때 이게 말하는 겁니다. 인성이지 인성. 그러면 정인은 뭐를 말하냐? 모친을 말합니다. 모친. 엄마지 엄마. 그리고 학문을 말하고 문서를 말하고 이렇게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 정인 편인이 들어와야 어떤 편인이 들어오는 운에 아이고 당신 이거 땅 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계약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학문에 공부를 한다든가 요번에 시험에 붙을 수 있나요? 그러면 이 정인 평인의 기운이 있다 이러면 아이고 당연히 붙겠습니다 이러죠. 그리고 이 정인이 모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인이 없다 사주에 이랬을 때는 모친이 없는 거예요. 모친이 있어도 뭐 없는 듯 이런 거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. 삶이 어릴 때는 엄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 엄청나게 그냥 그 힘들게 사는 거죠. 그래서 이 정인이 중요합니다. 예. 자 여기서 상생상극작용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드렸고요.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상생, 상극 이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화, 토, 금, 수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돌아가서는 상생이 돼요. 그런데 한 칸 건너 목, 토, 수, 수화 이런 식으로 한 칸 건너면 극이 됩니다. 그런데 극은 말 그대로 극하는 겁니다.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거 극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나를 생해준다. 그러면 좋은 거예요. 근데 또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하생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목생화 이랬을 때는 이 목생화 그러면 하의 입장에서는 이게 목이 굉장히 좋지만은 하생목 이래 나가면 이게 목의 입장에서는 뭡니까? 내 기운을 뺏기는 설기되는 거 있지요. 이런 것도 참고해서 잘 봐야 됩니다. 설기된다. 그 내원의 기운이 빠지는가. 이런 것도 어떤 참고해야 되고 핵수도 참고해야 되겠고 음양 오행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주 성명을 반드시 이름을 곤칠 때는 사주를 풀어봐야 됩니다. 그 사람을 사주 풀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하의 기운이 약해요. 그러면 하의 기운이 들어가는 핵수 이 불라자 들어가는 핵수를 이어서 그 사람이 기운을 준다든가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되겠죠. 그런데 이 하의 기운이 너무 막 강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사람인데 하의 기운을 좀 빼야 되겠죠. 그러면 하생토 이 하생토가 토인데 기운을 뺍니다. 설기합니다. 그러면 토를 좀 넣는다든가 이 기운을 그렇게 이어서 이 설기를 시킨다. 힘을 좀 뺀다든가 이런 거를 참고해야 되겠죠. 그런 것도 물론 참고해야 되겠고 음양오행 상생상극 이 작용을 여기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져 있듯이 여러분도 차근차근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. 이해가 가시고 이름을 지을 때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리지만 이쁘다고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. 보면 이쁜 이름을 자꾸 이름을 지어서 똑같은 이름이 엄청 많죠. 그러면 그 이름이 똑같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학문을 알 수 있는 정인에 이게 없는데 수가 없는데 없는데 엉뚱하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수도 더 없고 수를 극하는 재를 이라면 이게 뭐 해야 되나요? 재생가 아니고 재를 극하잖아요. 수를 토가 토국수하면 토를 내어버린다든가 이러면 잘못된 거죠.
반드시 이런 걸 봐야 되겠고, 그리고 성 이름 그 중간 글자 이래 가지고 뭐 이 목생화 하생토 이렇게 흘러가야지 중간에 맥혔어요. 중간에 목인데 그 끝에 자를 목생하하가 되도록 이렇게 목생화 흘러가야 되는데, 하생토 목생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르듯이 가야 되는데 목인데 거기다가 토를 갖다 끝에 이름을 갖다 였다. 이거는 안 됩니다. 목토가 되잖아요. 그렇게 보면 이름이 나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이루어진다,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, 큰 계략적인 이 선명하게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, 여러분들도 동양 철학의 하나인 선명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에서 책도 보시고, 그래 내 이름은 어떤가 하면 핵수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무더운 여름에 참 7월 이 폭염에 정말 짜증이 많이 날 겁니다.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안 되고 이런 판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홍만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